금으로 주면 안 걸린다고 들었는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부모님이 금 사서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문제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 나도 자녀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은데 금이 제일 안전하다면서? 은행에서 골드바를 사는 순간 여러분은 국세청에 나 금 샀어요 라고 문자를 보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은세무에게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세무사님, 금은 이름표가 없잖아요.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자녀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은데 부동산은 취득세, 등기에 날리고 현금은 계좌이체하면 바로 기록 남고 금만큼 조용히 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금은 이름표가 없으니까 그냥 건네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부동산은 등기에 이름이 박히고 주식은 계좌에 기록이 남는데 금은 내 손에 쥐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국세청은 이 이름표 없는 금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금을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금을 사려고 움직인 돈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뒤 자녀분이 집을 사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국세청의 금 산 사람을 정확히 어떤 경로로 찾아내는지, 그리고 금값이 역대 최고인 지금, 오히려 금이 아닌 이것을 먼저 줘야 하는 이유 완전히 알고 가시게 됩니다. 이름표 없는 금, 국세청은 돈을 추적합니다. 자녀분한테 금 건네줄 때 이런 생각 드시죠? 아유, 금 자체에는 내 이름이 없으니까 누가 알겠어. 그 생각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금에는 이름표가 없죠? 하지만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금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세청은 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금을 사기 위해 움직인 돈의 그 흐름을 봅니다. 여러분 계좌에서 갑자기 거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 혹은 출처 불분명한 돈이 금으로 변했다? 이름표는 없어도 그 자리에 있던 돈이 사라진 건 국세청이 다 압니다. 금 자체는 무죄지만 그걸 산 돈의 행방이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소액이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액이라도 반복 패턴이 생기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PCI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번 돈 대비 쓴 돈을 분석하는 거예요. 신고한 소득은 5천만 원인데 집 사고 차 사고 금까지 샀다? 소비와 자산 증가액이 소득보다 훨씬 크면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 신고 안 한 돈이 있거나 부모님한테 돈 받았네? 하고 타겟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계좌 안 거치고 현금으로 사면 되지 않나? 여기서 등장하는 게 금융정보분석원 FIU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FIU에 보고합니다. 분할해서 뽑으면 되지 하시겠지만 며칠에 걸쳐 수백만 원씩 뽑는 이상거래 패턴도 다 포착됩니다. 이걸 의심거래보고 STR이라고 하는데요. 990만 원씩 나눠서 뽑는 것, 오히려 나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라고 국세청한테 신호를 보내는 꼴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 뒤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때 혹은 드디어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때 자녀가 장롱에 있던 금 팔아서 샀어요 라고 하면 국세청이 믿어줄까요? 그 금은 어디서 났니? 라고 묻겠죠. 결국 부모님 계좌까지 역추적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10년 전에 현금으로 인출했던 기록과 자녀의 금 매각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증여세, 가산세까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 위험한 건 알겠어. 근데 금값이 계속 오르잖아. 오르기만 하면 세금 내도 남는 거 아닌가? 그 계산 한 가지를 빠뜨리셨습니다. 금은 사는 순간 손해예요. 부가세 10%에 살 때, 팔 때 수수료를 합치면 약 15%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주식은 거래세가 아주 낮고 부동산은 취득세가 들지만 임대 수익이라도 나오죠. 금은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금값이 15% 이상 올라줘야 본전이라는 얘긴데 거기에 증여세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금값이 30에서 40% 이상 올라야 진짜 남는 장사가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은행에서 금을 사면 깨끗하고 안전하겠지? 혹은 내 금은 내가 갖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은행에서 골드바를 사는 순간 여러분은 국세청에 나 금 샀어요 라고 문자를 보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결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은 종종 골드바 매입자 기획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금을 산 사람들 명단을 싹 받아보는 거죠. 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은행에서 1, 2억 원어치의 골드바를 3차례에 걸쳐서 사셨어요. 당연히 은행 전산에는 어머니가 금을 샀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았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그 은행 기록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금 3kg 사신 기록이 여기 있는데 왜 상속재산에는 없습니까? 아드님이 몰래 숨긴 거 아닙니까? 라고 추궁한 거죠. 아드님은 금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말입니다. 이 사건 정말 치열했습니다. 국세청은 어머니가 금을 사서 이 금을 처분한 증거가 없으니 아들이 가져간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아드님이 어머니와 10년 넘게 따로 살았고 또 어머니가 자산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혼자 하셨다는 점을 계속 입증했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국세청 자료만으로는 아들이 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내 추징액 0원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아드님도 안 가져갔고 집에도 없던 그 골드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요? 어머니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걸까요? 진실은 어머니만 아시겠죠. 결국 이 사건에서 아드님은 이겼지만 조사의 시작은 결국 은행 기록이었습니다. 금 자체는 이름표가 없어도 그걸 사는데 쓴 내 계좌의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진실은 어머니만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은행에서 금을 사는 순간 국세청의 레이더망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세무사님, 금이 위험한 건 알겠는데 지금 금값 미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금을 줄 때가 아니라 현금을 줄 때입니다. 금값이 청정부지로 솟고 있죠? 이럴 때 금을 사서 증여하는 건 하수입니다. 왜냐?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매기거든요. 지금처럼 비쌀 때 주면 세금도 최고가로 냅니다. 차라리 지금은 증여 공제 한도 성인 자녀 5천만 원 내에서 현금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금값이 조정을 받아서 떨어졌을 때 그 현금으로 자녀가 직접 금을 사게 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금을 확보할 수 있고 나중에 금값이 다시 올라도 그 수익은 온전히 자녀의 것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비쌀 때는 현금을 주고 쌀 때 금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고수의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세무사님, 저 어제 계약했는데요. 이미 도장 찍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이 골든 타임입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언제냐고요? 부동산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세무사 찾는 분들이에요. 이미 도장은 찍었고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내야 하는데 돈의 출처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 저희도 손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최적의 타이밍은 큰 지출을 계획한 시점입니다. 자녀 집을 사줄 계획이거나 사업 자금을 보태줄 생각이라면 최소 6개월 전에는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흩어져 있는 계좌 내역을 정리하고 부족한 자금 출처를 합법적으로 세팅할 시간이 생깁니다. 미리 오시는 게 수천만 원 아끼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절세지만 모르면 탈세가 되는 게 바로 금이기 때문에 오늘 금 증여에 대한 어쩌면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시다면 주저 말고 상담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